10년 넘게 대기업에서 안정적으로 근무하던 40대 후반 직장인의 이야기예요. 갑자기 90세 부모님이 쓰러지시면서 시작된 선택의 기록, 그리고 1년 후 일어난 기적 같은 이야기입니다. 많은 분들이 비슷한 고민을 안고 계실 텐데요. 가족과 직장, 현실과 의리 사이에서 어떤 선택을 해야 할지 고민해 본 적이 있으실 거예요. 오늘 이야기를 들으시면서 진정으로 중요한 것이 무엇인지 함께 생각해보는 시간이 되었으면 합니다. 그럼 지금부터 시작하겠습니다. 이분을 김 과장님이라고 부르겠습니다. 김 과장님은 대기업에서 10년 넘게 성실하게 근무해온 평범한 직장인이었습니다. 40대 후반의 나이에 세후 8천만 원의 급여를 받으며 나름 안정적인 삶을 살고 계셨죠. 매일 아침 일찍 출근해서 밤늦게 퇴근하는 반복적인 일상. 주말에는 가끔 부모님께 안부 전화를 드리고 명절 때 찾아뵙는 정도가 전부였어요. 우리 모두가 그렇듯이 말이죠. 90세 고령의 부모님은 그럭저럭 건강하신 편이었습니다. 물론 나이가 나이다 보니 이곳저곳 아프신 곳은 있으셨지만 일상생활에 큰 지장은 없으셨거든요. 김 과장님도 언젠가는 부모님이 더 연로해지실 것을 알고 있었지만 막연히 그때가 되면 그때 생각하자는 마음이었습니다. 그런데 2022년 11월 어느 날 김 과장님의 휴대폰이 울렸습니다. 누나로부터 온 급한 전화였어요. 빨리 와. 아버지가 갑자기 쓰러지셨어. 목소리가 떨리고 있었습니다. 김 과장님은 심장이 멎는 것 같았어요. 급하게 회사의 상황을 설명하고 병원으로 달려갔습니다. 병원에 도착했을 때 본 것은 의식을 잃고 누워 계신 아버지의 모습이었습니다. 평생을 강하게 살아오신 아버지의 무력한 모습에 김 과장님은 정말 당황스러웠어요. 의사 선생님의 설명은 더욱 충격적이었습니다. 뇌출혈이 상당히 심각합니다. 게다가 쓰러지시면서 대퇴골까지 골절되었어요. 나이가 90세이시니까 수술 자체가 매우 위험합니다. 하지만 가족들의 마음은 하나였습니다. 할 수 있는 모든 것을 다 해보자. 8시간 넘게 계속된 수술 끝에 다행히 생명은 건지셨지만 의사 선생님은 말씀하셨어요. 수술은 성공했지만 이제부터가 진짜 시작입니다. 고령의 나이에 이런 큰 수술을 받으시면 회복이 매우 어려울 수 있습니다. 아버지가 중환자실에서 일반 병실로 옮겨진 후부터 진짜 고민이 시작되었습니다. 24시간 누군가 곁에 있어야 하는 상황이었거든요. 처음에는 가족들이 돌아가면서 밤을 새웠지만 며칠 지나지 않아 모두 지쳐갔어요. 김 과장님도 낮에는 회사에 나가야 하고 누나들도 각자 생활이 있으니까요. 90세의 어머니가 아버지를 돌보시기에는 체력적으로 한계가 있었고요. 결국 간병인을 고용하기로 했습니다. 하루에 15만 원, 한 달이면 450만 원이었어요. 상태가 심각할 때는 500만 원까지 올라갔습니다. 김 과장님의 세후 급여가 8천만 원 정도였는데 간병비만 월 500만 원, 거기에 각종 병원비와 약값까지 더하니까 매월 거의 600-700만 원이 들어갔어요. 급여의 대부분이 아버지 치료비로 사라져버린 거죠. 김 과장님은 자신의 생활비를 최대한 줄이고 적금도 깨가며 버텨나갔습니다. 하지만 더 큰 문제가 있었어요. 간병인분들은 정말 성실하고 좋은 분들이었지만 단순한 돌봄 업무만 하실 뿐이었거든요. 아버지께 필요한 것은 적극적인 재활치료였는데 말이에요. 뇌출혈 후유증으로 몸의 한쪽이 마비되고 대퇴골절로 인해 걷기도 어려운 상태에서는 지속적이고 체계적인 재활이 절대적으로 필요했습니다. 간병인분들은 요양병원에서처럼 환자를 돌보실 뿐 적극적인 운동이나 재활을 시켜주시지는 않더라고요. 의사 선생님도 말씀하셨습니다. 재활을 포기하면 지금보다 더 나빠질 수밖에 없습니다. 하지만 나이가 나이다 보니 김 과장님은 재활병원을 알아보기 시작했습니다. 서울 시내 유명한 재활병원들을 전화로 문의해봤어요. 하지만 돌아오는 대답은 똑같았습니다. 90세 고령의 뇌출혈과 대퇴골절을 동시에 죄송하지만 저희 병원에서는 받기 어려울 것 같습니다. 혹시라도 합병증이나 응급 상황이 발생하면 저희가 감당하기 어려워서요. 몇 번의 거절을 당하고 나니 현실을 깨달았어요. 90세 고령의 중증 환자를 받아주는 재활병원은 거의 없다는 것을요.
입원 6주차가 되자 더 큰 문제가 생겼습니다. 담당 의사 선생님이 김 과장님을 불렀어요. 환자분 상태는 안정되었습니다. 하지만 이제 급성기 치료는 끝났고 다른 환자분들도 계속 들어오시니까 퇴원을 고려해 보셔야 할 것 같습니다. 김 과장님이 물었습니다. 그럼 아버지는 어디서 치료받아야 하나요? 외래로 재활치료는 받으실 수 있어요. 일주일에 2-3번 정도. 아니면 요양병원도 알아보시는 것이 좋겠습니다. 요양병원. 그 말을 들었을 때 김 과장님은 가슴이 먹먹해졌어요. 요양병원은 치료하는 곳이 아니라 단순히 현재 상태를 유지하는 곳이라는 것을 알고 있었거든요. 더군다나 요양병원에 들어가면 가족들이 자주 면회하기도 어려워요. 재활치료나 가족들의 매일 방문은 불가능한 곳이었습니다. 외래 재활은 어떨까요? 아버지는 휠체어로도 이동이 어려운 상태였어요. 거의 누워 계시는 상태에서 일주일에 2-3번 병원을 오간다는 것은 현실적으로 불가능했습니다. 의사 선생님은 솔직하게 말씀하셨어요. 1년까지도 계속 재활이 필요하고 그렇게 해도 차도가 없을 수도 있습니다. 나이를 생각하면 웬만하면 포기하시는 것이 현명할 수도 있어요. 김 과장님은 며칠 동안 잠을 제대로 자지 못했습니다. 요양병원에 보내자니 아버지가 너무 외로우실 것 같고 집에서 돌보자니 전문적인 치료를 받을 수 없을 것 같았어요. 그러던 중 김 과장님은 한 가지 결정을 내렸습니다. 집에 모시고 와서 제가 직접 간병하면서 외래 재활치료도 다니고 집에서도 운동을 병행시켜보자. 하지만 이 선택에는 큰 희생이 따랐습니다. 회사를 휴직해야 했거든요. 김 과장님이 다니는 회사에는 1년에 1개월 정도의 휴직 제도가 있었어요. 가족 간병을 위한 휴직도 가능했습니다. 하지만 문제는 회사의 시선이었어요. 40대 후반에 하는 휴직을 곱지 않게 보는 눈길들이 있었거든요. 특히 부모님 간병을 위한 휴직은 더욱 그랬습니다. 남들도 다 부모님이 연로하고 위독해도 요양원에 보내면서 회사를 다니는데 왜 혼자만 유난이냐는 시선이었어요. 그렇게 효도를 잘하고 싶으면 회사에서 좋은 자리에 계속 있으려 하지 말고 복귀할 때는 지방 발령받는 한직으로 가는 게 당연한 거 아니냐는 분위기였습니다. 더 큰 문제는 회사 상황이었어요. 김 과장님이 다니는 대기업은 지난 5년간 직원 수를 2만 명에서 1만 명으로 절반 감축한 상황이었거든요. 희망퇴직이라는 이름으로 지속적인 인력 감원이 진행되고 있었어요. 특히 40대 후반의 휴직자들은 복귀할 때 지방으로 발령받고 조직 개편 때마다 권고사직의 대상이 되는 경우가 많았습니다. 김 과장님도 12년 전에 6개월 휴직한 적이 있었는데 그때는 원래 직무로 복귀할 수 있었어요. 하지만 지금은 상황이 달랐습니다. 인사팀에서는 과거의 휴직 기록까지 언급하더라고 하네요. 또 휴직이냐는 식의 분위기였어요. 김 과장님은 고민에 빠졌습니다. 길어야 5년 후면 권고사직이 들어올 텐데 부모님 간병 때문에 그 가능성을 앞당겨야 하는 현실이 한탄스러웠어요. 하지만 김 과장님의 마음은 정해졌습니다. 몇 년 더 다닐 수 있을지 모르는 회사 때문에 부모님을 포기할 수는 없다. 김 과장님은 휴직 신청서를 냈습니다. 주변의 시선은 차갑기만 했어요. 동료들은 요양병원에 보내면 되는데 왜 굳이라는 반응이었고 상사는 복귀 후 인사 발령은 각오해야 할 것이라고 암시했습니다. 하지만 김 과장님은 후회하지 않았어요. 아버지를 집으로 모시고 와서 직접 간병하기 시작했습니다. 매일 아침 아버지를 깨워서 간단한 운동을 시키고 일주일에 2-3번 외래 재활치료를 받으러 다녔어요. 쉽지 않았습니다. 90세 고령에 거의 누워만 계시던 아버지를 휠체어에 태워 병원까지 이동하는 것도 큰일이었고 집에서 재활 운동을 시키는 것도 전문 지식 없이는 어려웠어요. 하지만 김 과장님은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재활 운동법을 인터넷으로 찾아보고 물리치료사에게 조언을 구하며 하루하루 최선을 다했어요. 그리고 2023년 3월 놀라운 일이 일어났습니다. 김 과장님이 보내온 추가 사연을 읽어드릴게요. 몇 개월 사이에 부모님이 많이 좋아지셨어요. 중간에 폐렴이 2번이나 오고 코로나까지 걸리는 등 어려운 순간들이 있었지만 지금은 보조기를 짚고 화장실에 가시고 관공서까지 차로 이동하면
지팡이 2개를 짚고 걸어갔다 오시는 상태가 되었습니다. 의료진들은 모두 90세 고령의 나이면 포기하는 게 맞다고 했었는데 기적이 일어난 거예요. 의식도 많이 좋아져서 친척분들과 평소 알던 지인들에게 전화 연락을 하시는 정도가 되었습니다. 간병인도 지난달부터는 오지 않아도 되고 누나들이 번갈아 가면서 아침 저녁으로 들락거리는 식으로 어떻게든 대응이 가능한 상황이 되었습니다. 정말 놀라운 회복이었어요. 그리고 김 과장님의 마지막 말씀입니다. 다행히 회사에서 눈치는 보이고 직책에서는 내려왔지만 잘릴 정도는 아니라서 다행입니다. 제가 다니는 회사가 처지가 딱한 입장에서 보면 좋은 회사였던 것 같기도 하네요. 여러분, 이 이야기를 들으시면서 어떤 생각이 드시나요? 김 과장님의 선택이 옳았을까요? 회사를 위험에 빠뜨리면서까지 부모님을 선택한 것이 현명했을까요?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인생에는 돈으로도 시간으로도 다시 되돌릴 수 없는 순간들이 있어요. 부모님과 함께 할 수 있는 시간이 바로 그런 것이죠. 회사는 떠날 수 있지만 가족은 떠날 수 없습니다. 직장에서의 성공은 중요하지만 사랑하는 사람을 지키는 것은 더 중요하죠. 김 과장님의 용기 있는 선택이 결국 90세 아버님의 기적 같은 회복으로 이어졌습니다. 만약 요양병원에 보내셨다면 이런 기적은 일어나지 않았을지도 모르죠. 물론 모든 상황이 이렇게 좋은 결말을 맺는 것은 아닙니다. 하지만 최소한 후회는 남지 않을 선택을 하는 것, 그것이 중요한 것 같아요. 오늘 이야기가 비슷한 고민을 하고 계신 분들에게 조금이나마 용기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가족의 사랑과 헌신이 만들어낸 작은 기적, 그리고 진정으로 중요한 것이 무엇인지 다시 한번 생각해보는 시간이 되었기를 바랍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댓글로 여러분의 생각도 나눠주세요. 구독과 좋아요도 잊지 말아주시고 다음 이야기에서 또 만나요.